이거 문 열었어.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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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고양이가. 잘 자요, 영아. 문 열지 말고.
안녕하세요. 보통독자입니다. 저는 시험을 끝냈는데요. 사실 이번 학기에 시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 시험 기간 일주일 정도 동안 읽은 책들을 함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험 기간에 총 4개의 책을 읽었는데요. 아니 무슨 시험 기간에 책을 4권이나 읽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을 보다가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시험 공부할 때 계속 텍스트를 보지만 놀 때도 텍스트를 봐야 그 공부로 다시 돌아오기가 쉽더라고요. 오히려 시험 기간에 책을 좀 더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약간 뭔가 텍스트에 점점 더 머리가 익숙해지고 공부도 잘 되고 노는 것도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놀면 좋더라고요. 네, 그런 묘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4권을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책은 최근에 김영하 북클럽에서 선정된 도서라 가지고 유명한 하프브로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되게 막 엄청 술술 넘어오는 책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승마 용어들이 종종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 특유의 그 동물이랑 함께할 때 나오는 그 따뜻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사실 동물을 막 많이 만져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양이랑 강아지는 좀 경험을 한 편이거든요. 인간들은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은 마음도 크게 부풀려서 말할 수 있고 큰 마음도 작게 축소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되게 솔직하잖아요. 그 동물들의 그 솔직하고 진심이 담긴 행동들의 치유를 받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그런 식으로 동물과의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교감이라든지 그 교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치유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게 잘 담겨 있어서 되게 무척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말이 없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되게 솔직한 그런 몸의 행동들 되게 거짓됨 없는 그런 동물들의 행동들 그런 것들에서 오는 교감, 따뜻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잘 담은 것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었던 책은 바로 셀피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한 달 전에 이제 교보문고에서 샀던 책인데 이 책은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책인데 저는 읽었습니다. 책이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상당히 분량이 많고 뒤에 그 인용 부분들을 빼도 한 427쪽? 8쪽 이 정도라 가지고 상당히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도 뭐 어려운 책이 아니라서요. 그냥 읽으면 읽히는 책이라서 되게 시험 기간에 부담 없이 읽기에 좋은 교양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사실 완벽주의가 허상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SNS도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되게 전시하고 PR하는 게 그런 경쟁력인 시대이기 때문에 되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완벽주의라는 허상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를 굉장히 길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책인데요. 완벽주의라는 마음을 버려야지 라는 생각은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허상이구나 라는 거를 되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공격받은 느낌이라서 완벽주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내가 이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언제나 내가 하는 공부들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졌고 이거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고라는 그런 조급함들이 시험 뒤에는 항상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완벽함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명제를 좀 더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마음으로 아는 거랑은 되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대한 400페이지의 분량을 읽으면서 좀 약간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읽을 책은 나름대로 되게 팬층이 있는 공선옥 작가님의 춥고 더운 우리 집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내 집 마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경제적으로 집을
뭐 구입해서 뭐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내 취향대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내 공간,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게 저의 정말 오랜 꿈이고 그래서 전 되게 집이라는 소재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 작가님의 행복의 건축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고 그리고 유현준 교수님의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제목이 춥고 더운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춥고 더운 우리 집이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된 본가가 되게 오래된 농촌 구옥이라 가지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되게 더워요. 그냥 단순히 이 춥고 더운 우리 집이라는 제목 자체에 되게 공감이 갔고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춥고 더운 집에서 살았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뒤에 어떤 문구가 적혀있냐면 외롭고 간절해서 애틋한 우리가 거쳐온 세상의 모든 집에게 라는 것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완벽한 우리 집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모든 집은 실패와 좌절의 산물이다. 우리는 생의 대부분을 순순히 내 집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데서 산다. 이게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공간이 주는 힘이 되게 크거든요. 저한테 공간이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막 비싸고 막 입지가 좋고 이런 집이 아니라 정말 나만의 동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꿈꾸고 있었는데 더 꿈꾸게 된 것 같아요. 더 꿈꾸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작가가 거쳐온 집들을 살펴보면서 사실 집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그만큼 집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은 존 가드너 작가의 그렌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고 싶어서 읽은 책은 아니고요. 제가 북유럽 신화에 관한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과제가 이 존 가드너의 그렌델 그리고 이 소설의 원전 신화 그리고 그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이 세 가지를 읽고 이제 비교해보는 레포트를 쓰는 게 제 과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은 이제 그렌델이라는 괴물이에요. 이 그렌델은 인간 사회에 되게 속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문화를 동경하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쉐이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민족의 역사를 노래로 시로 이렇게 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 인간의 역사는 뭐 그렇게 위대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되게 예쁘게 잘 포장해가지고 시로 쓰는 사람, 그걸 노래로 부르는 사람, 쉐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노래에 굉장히 현혹이 되고 그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속하지 못하는 그런 괴물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되게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정말 안 좋은 것들이 가득가득한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인데 또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되게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렌델이라는 괴물이 굉장히 강한 괴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웅도 그를 처치할 수 없었고 어떤 사람들도 이 괴물을 처치할 수 없었는데 마지막에 베오울프라는 그런 주인공, 영웅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그렌델이라는 괴물이 굉장히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런 이야기로 만드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괴물이 바로 그렌델인데 이제 그 반면에 이를 죽인 사람 베오울프라는 주인공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렌델은 사실 어느 정도 공상과 환상 속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괴물인 반면에 베오울프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결국 그 현실 속에 사는 인물에 의해서 이 환상 속에 사는 인물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그 삶에 있어서 의미를 너무 과하게 부여하려고 하고 뭔가 나만의 줄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굉장히 뭔가 인생이 허무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베오울프라는 주인공이 그렌델을 막 처치를 하면서 막 되게 강한 악력으로 그렌델을 막 벽으로 막 누르면서 벽을 느끼라고 해요. 막 벽을 노래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지금 되게 그렌델은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렌델이라는 괴물은 매일매일 그 후로스가르드 궁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이는 그런 자신의 행동과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그렌델을 악당으로 치부하는 그런 쉐이퍼의 노래가 막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그랜델은 자신이 그 사람들의 역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쉐이퍼가 그 장면을 노래로 부르고 자신을 악으로 치부하고 자신들을 선하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어떤 역사가 또 스토리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긴 하잖아요. 자신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의미를 갖고 사는 건데 사실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괴물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잖아요. 그 정말 과한 의미 부여와 되게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 짓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영웅이 그 그랜드를 막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벽을 느껴라. 그냥 현실을 보라는 거죠. 너의 그런 망상, 그런 너의 이야기 짓기 속에 살지 말고 현실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저는 벽을 노래해라. 라는 그런 대사의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더 인생을 가뿐하고 가볍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껴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에 이렇게 4권의 책을 모두 읽었고요. 네, 어쨌든 저는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뭐 학점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알 바 아니고요. 뭐 끝났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종강을 했으니까 또 이제 종강을 하고 어떤 책들을 읽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추운 겨울 아프지 말고 잘 보내시고 시험이 남으신 분들도 시험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